여러분, 오늘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주변에 누가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게 좀 불안하다고요.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요. 주변에서 불쌍하다고 하니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247명을 무려 3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행복 지수가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보다 평균 22%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혼자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 조건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노년 심리 상담과 노인 복지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도 있었고 반대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함께 사느냐, 혼자 사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일상의 방식, 마음의 자세, 관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 8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에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되는 것 4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아시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완전히요,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깨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나요? 노인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는 장면, 좁은 원룸에서 홀로 식사하시는 어르신, 명절에 혼자 계신 이야기. 뉴스와 드라마는 끊임없이 혼자 사는 노년은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비극인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혼자 있다는 건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그냥 몸이 혼자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외로움은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한 감정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족 안에서 더 외롭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실제로 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대화도 안 되고 내 얘기는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요.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아요. 이 말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셨습니다. 대한노인학회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60대 이상 어르신의 34%가 심각한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27%였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살아도 세대 차이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방에 누군가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는 상태. 그게 진짜 무서운 외로움입니다. 내 이야기를 해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내가 뭔가 힘들어도 피곤하니까 나중에 라는 말이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될 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혼자 살면서 스스로를 잘 돌보고 활동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매일 산책하고 취미 모임 나가고 친구들 만나는 분들, 이분들은 혼자 사셔도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으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상담실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73세 서진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퇴직 교수님이신데요. 7년 전에 배우자를 여의시고 혼자 사시게 됐습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드셨어요.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냐고 자식들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이분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아십니까? 혼자 산 이후로 더 바쁘게 살고 있어요. 오전엔 수영, 오후엔 독서 모임, 저녁엔 손주들한테 전화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자유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외로우실까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70세 윤정희 선생님인데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드셨대요. 집 안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복지관 요리 교실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복지관 요리 선생님이 됐어요.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됐다니까요. 매주 화요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이제 혼자 사는 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은 불쌍하고 외롭다는 그 이미지는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매일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텔레비전과 드라마는 극단적인 장면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그래야 시청률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극단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현실입니다. 브라질의 대문호 파울로 코엘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됩니다. 자, 지금까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말씀드렸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전부입니다. 이제 혼자 살 때의 진짜 좋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제 혼자 살 때 정말 좋은 현실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눈치 보지 않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아침 6시 반입니다. 눈이 떠졌는데 오늘은 왠지 좀 더 자고 싶습니다. 온몸이 이불 속에 있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일어나야죠. 아침 식사 준비해야 하고 괜히 게으름 피우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요. 그냥 더 주무시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일어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갑자기 라면이 너무 땡깁니다. 혼자라면 냄비 꺼내서 바로 끓이시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면요. 또 라면이야? 건강에 안 좋은데 제대로 된 것 좀 먹어야지.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걱정해주는 마음인 건 압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녁 8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싶습니다. 혼자라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음량 32로 크게 틀어놓고 마음껏 보십니다. 졸다 깨도 됩니다. 중간에 잠들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자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무려 83%가 독립적인 생활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혼자 사는 것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숫자 절대 작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함께 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세대 차이입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죠. 어려운 시절을 다 겪어왔으니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악착같이 아껴서 모은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시간이 돈이라며 배달을 시키고 편리함을 위해 기꺼이 더 지출합니다. 이런 차이가 매일 생활 속에서 작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해?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시켜 먹어? 음식 왜 버려?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몸에 영향을 줍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축기 혈압이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평균 7.3mmHg 높았다고 합니다. 갈등이 혈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고혈압 기준이 140, 90인데 7.3mmHg면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는 차이입니다. 혼자 살면 이런 갈등이 생길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한두 달에 한 번 만나 식사합니다. 이 거리가 딱 좋습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만 떨어져 있으니까요. 만나면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쉬운 관계, 매일 얼굴 보며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닐까요? 혼자 산다고 해서 가족과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좋은 가족 관계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경제적 독립에서 오는 당당함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경제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생활비를 얼마나 내야 할까? 손주 용돈은 집 수리비는 누가? 반대로 자녀가 내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 이런 고민 자체가 사라집니다. 내 돈은 온전히 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69세 장기영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자녀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받고 조금 아꼈으면 충분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이 당당함이 제일 소중해요. 돈이 많은 것보다 당당한 게 더 좋더라고요.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노년 심리학에서 자존감은 자기 효능감에서 온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노년의 행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혼자 살 때의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움. 둘째, 갈등 없는 평화. 셋째, 경제적 독립과 당당함. 이것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 살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신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잘 돌봐야 합니다.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찬물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드세요. 물 200ml면 충분합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요. 그 다음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채로 팔다리를 쭉쭉 펴보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되고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5분 스트레칭을 3개월간 지속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사고가 43% 감소했다고 합니다. 5분 투자로 낙상 위험이 43%나 줄어드는 겁니다. 낙상 한 번이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 5분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식사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귀찮다고 대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그러십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입니다. 독거 어르신 중 영양 불균형 비율이 63%에 달합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제대로 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의 건강 수준 차이가 3배 이상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유튜브 보면서 요리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오늘 당장 1인분 간단 요리라고 검색해 보세요. 쉬운 레시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국 한 냄비 끓여 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고 밑반찬 몇 가지 만들어 두면 한 주가 편합니다.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두뇌 운동입니다. 손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맛을 조절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특히 챙겨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집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을 매일 식단에 넣어주세요. 하루 계란 2개, 두부 반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채소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 답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나물 반찬 2~3가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밥상이 사실 가장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입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당뇨병 위험을 27%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32%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당뇨와 심혈관 질환,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세대가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 아닙니까? 그걸 걷기 하나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특히 추천드립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도 만나고 공원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사회 활동입니다. 헬스장 회원권 살 돈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신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걷기 외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이것만 10번씩,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튼튼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플 때 고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신체 건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루틴, 제대로 된 식사, 매일 걷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이제 몸 건강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 건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정신 건강 돌보기입니다.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게 마음 건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생각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자식 걱정, 몸 걱정, 미래 걱정, 그게 반복되다 보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우울증 유병률이 약 19%입니다. 10명 중 거의 2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고작 21%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혼자 속으로 힘드신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안정됩니다.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하루 일과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전 7시 기상, 7시 20분 물 한 잔과 스트레칭, 8시 아침 식사, 9시 산책, 오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저녁에는 자녀나 손주에게 전화,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만 지속하시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게 습관이 됩니다. 둘째, 취미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뭘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 이 생각은 지금 당장 버려주세요.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 아시나요? 이분은 78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자 붓을 잡으셨어요. 나중에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민화 화가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81세에 피아노를 처음 배우신 분도 있고 74세에 마라톤에 도전하신 분도 있습니다. 시작이 늦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은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네. 오늘은 탁구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네. 오늘은 독서 모임 가는 날이네. 이런 기대감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 오늘 할 것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취미가 독서입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독서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인생 경험이 있어서 책 내용을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을 문장이 이제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노년의 독서의 특권입니다. 독서가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 연구입니다. 주 3회 이상 독서를 하는 70대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8% 느렸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치매 예방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상을 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것만 느끼세요. 잡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명상을 4주간 지속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9.4%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명상하면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고 저녁에 명상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이번 달에 책 한 권 읽기, 다음 달에 근처 절에 한번 가보기, 3개월 후에 동창 모임에 나가기, 이런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 성취감이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함을 막아줍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큰 자신감이 됩니다. 나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 그게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3번만, 이게 뭐가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일상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 연구에서 긍정적 자기 암시가 일상적인 기분을 12에서 17%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건강 돌보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취미, 활동, 명상, 작은 목표, 이 4가지가 마음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 3번째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역사적인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한 명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한 명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오래된 친구들을 소중히 하세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우정은 진짜 보물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차 한잔하고 가볍게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런 만남이 주는 위로와 힐링은 어떤 약도 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만남을 만들어 보세요.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정기성입니다. 규칙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가장 오래 갑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냐고요? 얼마든지 사귀실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한번 나가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나가다 보면 분명히 마음 맞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거기 있거든요. 종교 생활도 좋습니다. 교회, 성당, 절중 맞으시는 곳에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과의 교류가 큰 위로가 됩니다. 신앙이 주는 평안도 있고요. 셋째,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도, 환경정화활동, 독거 어르신 말벗 봉사,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 자존감이 우울증을 막아줍니다. 넷째, 이제는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으셔도 됩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만 만나세요.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과감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남은 인생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직장 때문에, 체면 때문에 싫어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노후의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특권을 당당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 네 번째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만드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옵니다. 특히 혼자 사실 때는 이 작은 즐거움들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매일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같은 길을 걸어도 어제와 오늘의 풍경이 다릅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서리가 내립니다. 이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크게 틀어보세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클래식 음악, 무엇이든 좋습니다. 라디오를 들어놓고 설거지를 하거나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 이런 평범한 순간이 특별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집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돌봐야 할 대상이 있으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책임감도 생깁니다. 다만 체력과 경제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집안에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화분 하나, 작은 텃밭 하나, 초록 식물을 돌보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혼자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것도 좋고,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 특별히 차려진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껴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사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이제는 나를 챙길 시간입니다. 외모를 가꾸세요. 화려하게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가셔서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남성분들이라면 꼭 면도를 하세요.
옷은 비싸지 않아도 깔끔하고 잘 관리된 옷을 입으세요.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 하냐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깡을 보면서 스스로가 마음에 들 때 그 기분이 하루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자기 돌봄입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지낼 때 마음도 맑아집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해주세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예방이 중요합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말고 불편한 게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건강한 내가 있어야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 6번째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입니다. 넘어졌는데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다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상황이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대신해 도와줄 안전장치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먼저 복용 중인 약 목록, 지병, 응급연락처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현관 입구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웃이나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도 등록해 놓으세요. 요즘 스마트폰은 잠금 화면에서도 긴급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활용하세요.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 중에 한두 명은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매일 보지 않더라도 며칠 동안 모습이 안 보이면 어디 아프신가 하고 걱정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돕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무료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자, 이제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연결, 일상의 즐거움, 자기 자신 돌보기, 그리고 안전망 구축. 이것들만 잘 챙기셔도 혼자 사셔도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후에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한번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2024년 발표 자료입니다. 60대 이상이 보유한 자산의 68%가 사망 시까지 쓰이지 않고 상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2 가까이를 정작 본인이 쓰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이 통계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5영원이라며 아깝다고 하시던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믹스 커피는 집에서 타 마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이 그 돈을 물려받아 2년도 안 돼서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 정작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떠나셨으니까요.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낄 것은 아끼되 정말 중요한 것에는 과감하게 써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십니다. 배가 좀 아픈데 참자.
병원비가 얼만데, 무릎이 아픈데 있다 보면 나아지겠지. 어깨가 아픈데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다가 정말 못 견딜 때 병원에 갑니다. 이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입니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는 작은 돈이 아까워서 미래에 생길 큰 손실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10만 원 아끼다가 나중에 1000만 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71세 이영호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군인 출신이신데 무릎이 아파도 계속 참으셨습니다. 군인 시절부터 아픈 거 내색하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3년을 참으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셨더니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비만 850만 원이었습니다. 초기에 치료받으셨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됐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치아 건강도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246명의 노인을 7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좋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34% 낮았다고 합니다. 치아와 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건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70대에 임플란트 하나 150만 원 쓰는 것보다 50대부터 정기적으로 치과에 다니며 연간 20만 원씩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진조차 안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귀찮다고 별 이상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암이든 당뇨든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87% 이상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겁니다. 예방적 검진 한 번이 생명을 구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 꼭 받으세요. 영양제도 적절하게 드세요.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것들은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돈은 쓰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도 수익률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건강하면 돈도 덜 들고 삶도 즐길 수 있고 가족에게도 짐이 안 됩니다. 건강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건강을 위한 돈 절대 아끼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인간에게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들이 하나씩 약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90세, 100세가 되어도 맛있는 건 압니다. 고기가 입에 들어가면 맛있다 하고 딸기가 입에 들어가면 달다고 느낍니다. 음식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심리학에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좋은 일에도 금방 적응해서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새 차를 사도 처음 며칠만 좋고 집을 사도 한 달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음식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좋은 걸 먹어도 맛있고 다음 주에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게 음식의 힘입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음식은 단순한 사치가 아닌 겁니다. 한 80대
어르신이 계십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혼자 일식집에 가셔서 참치 정식을 드십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좋은 걸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한 달 내내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이거 먹으려고 다른 날은 아끼고요. 이게 제 낙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게 드시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먹고 싶은 걸 드세요.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마음껏 드세요. 비싼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그걸 드시면 됩니다. 한우가 먹고 싶으면 한우 드세요. 초밥이 먹고 싶으면 초밥 드세요. 제철 과일도 꼭 챙겨 드세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배와 사과, 겨울에는 귤. 이 제철 과일 하나하나가 주는 상큼함과 달콤함. 그게 바로 계절을 몸으로 느끼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도 좋은 재료를 쓰세요. 조금 더 비싸도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껏 차려 드세요. 나 혼자 먹는데 뭐라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편안함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정도면 참을 만해. 이 말 자주 하시나요? 낡은 침대, 더워도 안 트는 에어컨, 발 아픈 신발. 젊었을 때는 이런 불편함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불편함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고통이 되고 질병이 되고 결국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가장 먼저 침대에 투자하세요. 하루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20년 된 매트리스를 아직도 쓰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바꾸세요. 좋은 침대는 허리와 관절을 지켜줍니다. 의료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100만 원짜리 침대를 10년 쓰면 하루 300원도 안 됩니다. 요즘 붕어빵도 0원인데 하루 300원으로 매일 편안한 잠을 살 수 있다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베개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베개가 안 맞으면 목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웠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높이의 베개를 쓰세요. 좋은 베개 하나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목 통증을 없애줍니다. 에어컨과 난방도 절대 아끼지 마세요. 여름에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 안 트시다가 열사병으로 응급실 가시는 어르신이 해마다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아낀다고 추위 참으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기세 몇만 원 아끼려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편한 신발 한 켤레도 꼭 마련하세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발이 편해야 걷기가 편하고 걷기가 편해야 활동량이 늘어나고 건강이 유지됩니다. 10만 원짜리 좋은 신발 한 켤레를 3년 신으면 하루 100원도 안 됩니다. 집안 환경도 안전하게 바꾸세요. 욕실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조명을 밝게 바꾸는 것만으로 낙상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보청기도 미루지 마세요. 보고 듣는 자극이 줄면 뇌의 활동이 떨어지고 결국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방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살 자격이 없습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이 좋은 침대에서 잘 권리가 없습니까? 편한 신발 한 켤레 신을 자격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네 번째로, 가장 마지막으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경험과 추억을 위한 돈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임종을 앞두신 분들에게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한 일이 아닙니다. 못한 일입니다. 그때 여행 갈 걸, 그때 하고 싶었던 거 해볼 걸, 좋아하는 것 좀 더 먹을 걸, 콘서트 한번 가볼 걸, 이런 후회들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간 일한 한 간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그렇게 일만 하지 말 걸 이었습니다. 돈을 너무 썼다고 후회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람은 실패한 경험보다 하지 못한 경험을 훨씬 더 깊게 후회합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가고 싶었던 여행을 못 간 것을 더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뭘 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가족과 어디서 뭘 했는지는 기억나시죠? 물건은 사라지지만 경험과 추억은 평생 남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여행을 가세요. 꼭 해외여행일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도 좋고 경주도 좋고 강원도도 좋습니다. 당일치기 근교 나들이도 충분합니다. 일상을 벗어나는 경험 자체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여행 상품도 많습니다. 무리한 일정이 아니라 천천히 여유 있게 둘러보는 여행이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밝혀낸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쓸 때 미래의 자신을 제대로 상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돈을 아끼면 나중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나는 지금보다 더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그대로 남고 사람은 후회를 남긴 채 떠납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 지금 있습니다. 건강할수록 젊을수록 돈의 가치가 높습니다. 70세에 100만 원이 80세에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세는 더 멀리,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도 보러 가세요. 비싸서 못 간다고 하지 마세요. 그 두세 시간의 경험이 몇 달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만드세요. 동물원, 놀이공원, 공원 나들이,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그 손주들이 커서도 기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갔던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라고요. 그 기억이 손주들 평생 남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매달 하나씩 작은 계획도 세워보세요. 이번 달에는 가보고 싶었던 맛집 가기,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온천 가기, 그 다음 달에는 손주와 동물원 가기, 이렇게 작은 계획들을 실천하다 보면 1년 후에는 12가지 행복한 기억이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의 숫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여러분이 살아온 순간들, 경험했던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돈을 쓸 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통장 잔고 보면서 미소 짓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여행 사진 보면서 손주들과 보낸 시간 떠올리면서 맛있는 음식 먹었던 기억하면서
미소 짓는 분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살 때 좋은 점 3가지입니다. 첫째, 눈치 보지 않는 진짜 자유. 둘째, 갈등 없는 평화로운 일상. 셋째, 경제적 독립에서 오는 당당함. 이 3가지 기억하세요.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도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아침 루틴과 제대로 된 식사, 매일 30분 걷기로 몸을 지키세요. 취미생활과 독서, 명상과 작은 목표로 마음을 지키세요. 오래된 친구들과 복지관, 자원봉사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만들고 스스로를 아끼고 비상 연락망도 꼭 구축해 두세요. 그리고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4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을 위한 돈은 투자입니다. 병원비 아끼지 마세요. 둘째, 맛있는 음식은 인생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좋아하는 거 드세요. 셋째, 편안함을 위한 지출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침대, 편한 신발 아끼지 마세요. 넷째,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데 아끼지 마세요. 여행 가세요. 공연 보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순간들, 경험했던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냈고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강인함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의 보상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즐기며 사세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불쌍한 게 아닙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하고 더 나다울 수 있습니다. 그 자유와 당당함으로 남은 날들을 가장 여러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 잠깐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실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관리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기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파악하세요. 국민연금, 퇴직금, 이자, 임대 수입 등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나가는 돈도 파악하세요. 이걸 아셔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가계부를 써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매일 쓴 돈을 적어도 좋습니다.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디에 더 써도 되는지 보입니다. 둘째, 건강을 위한 지출은 예산에 반드시 넣으세요. 매달 의료비 예산을 따로 잡아두세요. 정기 건강검진비, 치과 치료비, 약값, 이것들은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로 생각하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셋째, 비상금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거나 집을 수리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빼두세요. 이 돈은 진짜 비상 상황이 아니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넷째, 사기를 조심하세요.
요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투자하면 큰 돈 벌게 해준다는 말, 원금은 100% 보장된다는 말, 이런 말들 모두 의심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무조건 끊으세요.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다섯째, 죄책감 없이 소비하세요.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주세요. 물론 여유가 있어서 남길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아껴서 자녀에게 주려다 정작 내가 필요한 것도 못 쓰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담 없이 씩씩하게 사시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선생님, 72세입니다. 퇴직 은행원이셨는데 처음에 혼자 되셨을 때 돈 쓰는 것에 너무 죄책감을 느끼셨대요. 자식들한테 뭔가 남겨줘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먹는 것도 아끼고 병원도 미루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한테 돈 남겨주려고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거 보기 싫어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장 선생님이 울음을 터뜨리셨대요. 그 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답니다. 지금은 매달 예산을 짜서 건강에 필요한 것도 쓰고 좋아하는 것도 드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신다고 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님입니다. 그 바람에 맞게 사세요.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울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의 나를 위해 써야 할 것과 미래의 나를 위해 남겨야 할 것을 구분하세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데 쓰는 것은 지금의 나를 위한 것입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둘째, 자녀에게 손 벌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이게 오히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시는 것,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아니, 역효도라고 할까요? 자,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혼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이제는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아침 산책을 나가세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세요.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편안한 침대에서 주무시고 손주들과 여행을 가세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만 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6.25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나라를 만든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들이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